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평생 월세방만 전전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처럼 평범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서울 강서구의 허름한 연립주택. 김만수 70이 넘은 노인은 한 손엔 쓰레기 봉투, 다른 손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입가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은 친구였고 집은 언제나 남의 것이었죠. 결혼 후엔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가 아프자 병수발도 직접 했습니다. 모은 돈은 셋뿐인 자식들 교육비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그의 큰아들 철민은 이제 52.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 후 자영업을 한다며 부모에게 손 벌린 지도 오래였죠. 그나마 지금은 인천의 조그만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집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젊은 사람도 못 사요. 우리 세대가 불쌍한 거라니까요. 김만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퇴직금 일부와 소액의 보험 해약금, 10년 넘게 모아온 적금, 매일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히 모은 그 돈이 이제는 그의 작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그는 은행을 들렀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죠. 김만수 고객님, 이 정도 자금이면 경매에 참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만수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눈에 스쳐간 것은 아내와 처음 신혼살림을 꾸렸던 그 단칸방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만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침 텔레비전에선 부동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서울 외곽 단독주택 경매 시장, 60대 이상 참여자 비중 급증. 아버지는 리모컨으로 조용히 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로 그때 큰아들 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리어카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거예요? 이젠 좀 쉬시죠. 김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가 어쩐지 못내 씁쓸했습니다. 철민은 아버지가 뭔가를 한다는 걸 늘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진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부자 되시겠다고 그런 생각하세요?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 말이 김만수의 가슴을 조용히 후벼 팠습니다. 사실 철민은 자신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대출을 받아 결국 빚만 남긴 뒤 지금은 겨우 입주한 전셋집에서도 매달 월세 같은 관리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자존심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도 나 때는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됐어요. 이젠 그런 세상 아니에요, 아버지. 그 말에 김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도 난 포기 안 했다. 아직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 순간 철민의 얼굴엔 놀람과 씁쓸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캔을 따버렸습니다. 김만수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주머니 속 경매 공고가 인쇄된 종이를 살며시 꺼내 접었습니다. 경매 당일 아침, 김만수는 오래된 회색 점퍼에 중절모를 눌러쓰고 법원 민원실이 있는 동관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앞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 탐색하는 눈빛, 누군가는 번호표를 꽉 쥔 손으로 땀을 훔치고 있었죠. 김만수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적산 38평짜리 다세대 주택, 1층 도배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온 물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마음을 굳힌 곳이었습니다. 김만수님, 입찰 번호 302번입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받아들였지만 김만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와 경쟁하는 돈 싸움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있었죠. 법정 안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내가 좋아하던 벽지 무늬를 떠올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입찰함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죠. 잠시 후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낙찰 성공 서울시 강서구 다세대 주택 한 채. 그 순간 김만수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 눈가를 훔쳤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은 내 이름의 집.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입찰장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서울 하늘은 그날따라 조금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낙찰받은 집은 아직 공실 상태였습니다. 김만수는 매일같이 도배 상태를 살피고 창틀을 닦았습니다. 가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벽을 쓰다듬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집처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네요? 어느 날 철민이 물었습니다. 김만수는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지.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김만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러 잔금일과 등기 이전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김만수라는 글자가 새겨질 순간을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니 참 오래 걸렸네요.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전제품은 딱 필요한 것만 준비했습니다. 중고 냉장고, 작은 세탁기, 그리고 침대 하나. 무리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그게 그의 철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철민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였습니다. 직접 말할까? 아니면 등기 이전 후 자연스럽게 알려줄까? 하지만 김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격상 감정이 상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 당일 그 집으로 아들과 손주를 초대하기로요. 아빠 집에 손주방 하나 있어. 놀러 와도 돼. 그 말을 손주가 들었을 때 철민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그는 이미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잔금일이 지나고 등기 이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첫 장 굵은 글씨로 적힌 소유자 김만수라는 이름을 보며 그는 오랜 시간 한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만수는 혼자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잔을 올리며 중얼거렸죠. 여보, 드디어 집이 생겼어. 우리 집이야. 사진 속 아내는 조용히 웃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들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점심같이 하자꾸나. 손주도 데리고 와라. 철민은 의아한 듯 물었죠. 어디서요? 김만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손글씨로 주소만 적힌 작은 쪽지였습니다. 그날 철민은 쪽지를 들고 핸드폰 지도를 켰습니다. 이 동네 왜 여기지? 어딘가 낯선 주소였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밥을 사겠다니 속셈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정오. 철민과 손주는 쪽지에 적힌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골목, 흰 담장, 그리고 초록 대문. 그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창문을 닫고 있던 김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 들어와서 밥이나 먹자. 김만수는 당연한 듯 말했다지만 철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주방은 새 냄비로 정돈돼 있었고 방은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이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누구 집이에요? 김만수는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김만수.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던 철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그 옆에서 마치 새집 놀러 온 것처럼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진짜예요? 아버지 이름 맞죠? 철민은 서류를 집어들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 알 수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가 이내 덧붙였습니다. 손주방도 하나 만들었어. 가끔 놀러 오면 좋지 않겠냐? 철민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편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껄끄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철민은 아버지를 평생 남의 집 사는 사람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좁은 방에서 셋이 누워 자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비닐을 붙이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한 번도 내 집이란 말을 입에 올린 적 없었죠.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 자기보다 먼저 집을 사다니. 게다가 나이 70 넘어서. 철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텐 말도 안 했을까? 도움받지 않겠다는 자존심인가? 하지만 김만수는 그저 잔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잔 할래? 오늘은 좀 자축해도 되는 날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철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잔을 받았습니다. 두 부자의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그날만큼은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올 무렵 김만수는 조용히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맞춘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서랍엔 색연필과 공책, 동화책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방 진짜야? 내 거야? 김만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철민은 기어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난 항상 아버지를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김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너도 너 나름대로 살기 힘들었던 거 아니냐? 서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얼굴 보고 밥 먹는 날이 더 귀한 거야. 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날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과 그걸 사주기 위해 새벽부터 노점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 기억은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해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참 따뜻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김만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길게 드리운 그림자 속에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주 졸업식 날엔 이 집에서 잔치 한번 하자. 철민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웃으며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몇 달 뒤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 화단엔 김만수가 심은 수선화가 피어 있었고 그 옆엔 손주가 세워둔 작은 이름표가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꽃. 김만수는 그날도 대청마루에 앉아 볕을 쬐며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옆에선 철민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손주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자기 방에 그림을 붙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버지, 오늘 동네 분들이 다 아버지 보고 부럽다 하더라고요.
철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고도 혼자서 집 산 사람, 이 동네에서 처음이라네요. 김만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욕심 없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집이란 건 뭐 벽보다 사람이 따뜻해야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에 철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시간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요. 저도 이제는 좀 달라질게요. 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책임 있게. 김만수는 대답 대신 마당 끝에 핀 수선화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라. 작년 가을에 심은 건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지 않냐? 사람도 그래. 묵묵히 심고 나면 언젠간 다 핀다. 그 말에 철민은 미소를 지었고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마당에 앉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느새 손주는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죠. 그날 밤 김만수는 처음으로 자기 집 현관문을 잠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 내 인생에 참 잘한 일이야. 구독자 여러분, 나이 70의 집주인이 되다는 이 이야기처럼 늦은 때란 없고 포기 없는 삶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